자,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 이야기해야 하는데, 자, 기다렸다는 짓이 들어갔다. 아니면 단단히 각오하고 뭔가 조치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자 경찰 공조수사본부 의지가 확실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사청과 기소청을 분리하겠다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공수처를 보강해서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게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그동안에 경찰은 검찰로부터 핍박받아왔던 여러 가지 것들, 또 영장 청구권이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힘들어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번에는 우리들이 실력으로 보여주면서 이번 정권에서는 대한민국 경찰의 존재감을 보여주겠다, 이제 이런 각오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영장 청구와 관련해가지고 검찰로부터 물먹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을 뼈아프게 생각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상민 전 장관 내란 혐의 관련해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아폰 서버 확인을 위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3개나 청구했는데 결국 이것도 모두 다 그동안에 검찰에서 불청구를 해서 아무것도 못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이 대통령실 및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했고, 이건 이제 공수처와 같이 연합해가지고 행동을 했다는 것이고, 향후에도 이 검찰이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본인들의 수사를 방해하고 그런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별도의 조치를 혹은 안전장치를 마련해가지고 영장 청구에 문제가 없도록 해보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비상계엄 공조수사본부에서 언론사에 나누어졌던 이제 자료 저희들도 함께 받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재명 변호사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경찰에서는 대통령실하고 공관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착수를 했는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성훈 차장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법한 영장을, 이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뭐 총을 쏴서라도 막아라, 왜 칼 써서라도 막아라라고 하면서 쭉 막지 않았습니까?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치면서 막았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비화폰 서버, 대통령실 경호처 사무실, 경호처장 공관 등을 압수수색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해서 대통령 집무실 CCTV를 압수수색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이 됐다는 것은 한 지난주 말이나 이번 주 초에 압수수색 영장이 신청이 됐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만약에 압수수색에 착수를 해서 실제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면 김성훈 전 차장이 이거를 막지 않았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제 김성훈 차장이 사퇴를 표명하면서 그러한 부분들도 좀 영향을 미쳤을 것 같다고 분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누가 지금 이제 주도하고 있는지 이름도 노희 변호사가 입수했던데 누구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압수수색을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까? 그걸 제가 저한테 보내준 그 카톡에 그대로 네. 읽어드릴까요? 네. 박창호 총경을 비롯해서 9명이 주도를 하고 추가적으로 한 10명 이상이 지금 들어갔다 한 20명 정도가 지금 압수수색에 참여하고 있고, 대상은 대통령 집무실, 경호처, 비아폰 서버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비아폰 서버가 이제 구체적으로 압수 목록과 수색 목록이 지금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서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압수수색을 진행해야 될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지난번에 집행하려고 했던 것을 막아버렸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통과가 됐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압수수색을 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맞아요. 지금 사랑촌님께서 범죄 현장에는 한 가지라도 남기면 안 됩니다. 네. 지금이라도 먼지라도 털어야 됩니다 이랬는데, 이번에 경찰의 행보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경찰과 검찰의 역할을 명확하게 분리시키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내가 만약에 집권한다면. 그리고 특히 검찰이 지금 정권의 신여 노릇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내가 방관하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그 최대한의 피해자로서 이 검찰이 기소권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제 이거를 지금 본인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정책이 먹혀 들어가려면 경찰이 잘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경찰이 수사 능력을 아주 철저하게 보여줘야지만
그 수사 능력이 제대로 된 이 경찰의 수사 플러스 검찰의 기소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찰도 아마 그런 모든 상황을 이해를 하고 철저하게 이번에서 어떤 성과를 내려고 지금 노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 압수수색이 필요한 것이 최근 일주일 사이에 윤석열 퇴거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증거인멸이 다 내에서 일어났을 돼버렸을 것이다. 것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은 현재 압수수색의 내용에는 없습니다. 현장 확인을 못했으니까 압수수색을 못할 수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캣타워도 나왔지만 뭐 흰옥기탕도 있었다, 골프 연습장도 있었다 이런 것들을 다 훼손했다라고 하는 것은 국고 손실의 현장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그러면 가야 하는 것이다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증거인멸이 완벽하게 됐을까? 안 됐을까? 이 부분도 조금 의심스러워요. 사실 증거인멸이 많이 됐을 가능성은 좀 있는데 생각보다 덜 됐을 가능성도 좀 저는 조금 솔직히 있다고 봐요. 저 말이 맞죠? 네. 그리고 본인들은 증거인멸을 한다고 하지만 했는데 결국 나중에 못 됐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풀어보고 하면 결국 또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역시 가서 이렇게 샅샅이 뒤져서 오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증거인멸을 했다면 한 대로 그것이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다시 재구속할 수 있는 길이 또 열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에서 이제 경찰에서 다만이라고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압수영장을 신청을 했지만 검찰에서 불청구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찰에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알려줘야 있거든요. 돼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야 경찰 니네 왜 이런 거 안 해라고 하니까 아니야 우리는 하려고 했는데 검찰에서 막은 거야라고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경찰에서는 사실 이제 다음 정권에서 개헌 논의가 들어가면 경찰에서 직접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청구할 수 집어넣으니까.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 청구하게 해달라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잘해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요. 사실은 4월 11일 날 윤석열 씨네가 집을 비웠잖아요. 관저를. 근데 오늘이 지금 4월 16일입니다. 5일이나 지금 있다가 이거 영장 그러니까 압수수색이 지금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사실 너무 늦었죠. 네. 원칙적으로는 10일 날 했으면 11일 날 저녁에 들어가든지 12일 날 하든지 이걸 했어야 되는데 왜 안 됐느냐? 막았다는 거잖아요. 또다시 검찰이.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막는 것은 일부러 이제 좀 시간을 좀 벌어주기 위해서 뭐 막았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김성훈의 이 경호처가 사실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은 지가 꽤 됐기 때문에 그래서 김성훈이가 못 견디고 사실은 이 사표를 낸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경찰들이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단서에 대한 소식을 미리 들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보해서 이번에 비록 나흘 정도, 다 5일 정도 좀 늦긴 했지만 오히려 이들은 뭔가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들어가서 어떻게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라 이미 그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제가 듣고 있었고 실제 그것을 이번에 가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가지고 뭐가 문제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체크를 해서 본인들이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능력치, 최대한의 권력치, 최대한의 권한치 이런 것들을 이번에 좀 뽑아내서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이 막았다는 것은 이미 퇴거를 했는데도 검찰이 막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영장을 네. 영장을 예를 들면 이상민 같은 경우에도 네. 영장을 3번이나 반려시켰고 아무것도 네. 못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저라고 하는 것은 원래 비어 있는 곳인데 그 관저에 있는 정보나 자료들이 다른 현재 퇴고하지 않은 다른 장관이나 내란 세력들하고 다 연결되는 자료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아마 조금 좀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간에 조율하고 뭐 이런 작업이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내란 혐의 관련 이제 의혹이 생긴 안전가옥에 대한 CCTV나 이런 것은 여전히 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계속 막고 있다는 네, 것. 그것은 네. 그러면 검찰에서 그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이 있는 라인으로 신청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하지 그렇죠. 않는 이상은 네, 네. 실무적 라인으로 이걸 신청하는데 그렇죠. 거기서는 계속 지금 안전가옥과 관련된 기각했다. 다 기각을 하고 있다는 네, 것이죠. 네. 3번이나 했는데 다 기각했다. 그러니까 경찰이- 여기 보면 예.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해서 여기서 핵심이 이거예요.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입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비아폰 서버 확인을 위해서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으나 모두 검찰에서 불청구했다. 그럼 결국 이상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내란 공모자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상민에 대한 것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을까? 사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안전가옥 CCTV를 막은 이유는 CCTV에 대한 영장을 막은 이유는 이 여기에 간 사람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 검찰이랑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막는 거죠. 그런데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경호처와 윤석열밖에 관련이 없고 검찰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또 다 통과를 시켜준 겁니다. 그러니까 박성재 장관, 이왕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
관련되어 그리고 있는 지금 이상민 이렇게 네네. 지금 가 있는 네네. 안전가옥에 네. 대해서는 여전히 맡고 있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결국 검찰이 조직적으로 내란 세력에 동조해서 경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라고 계속 버티는 거지 근데 않습니까? 끝까지 그렇죠, 버티지는 못할 거고요. 일단 어느 정도 자기네들이 조금 시간을 벌어서 뒤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고 판단이 되면 아마 다시 청구를 받아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보기에도 뻔히 눈에 보이는 잘못된 행동이냐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제압해서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됩니까? 노 변호사. 이거 기다리면 풀어준다는 건 알겠는데 지금 뭐 50일 지금 동안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그다음에 검찰이 스스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개가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좀 전에 우리 이지은 총장이 말한 것처럼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영장 청구권을 검찰이 가질 수 있도록 헌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경찰이 직접 청구할 네, 수 있도록.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사실 영장을 청구하지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못 가지게 한 거는 경찰을 못 믿어서였거든요. 네. 그리고 경찰을 못 믿는다고 말한 주체는 검찰입니다. 근데 검찰이 오히려 자기네들이 더 고양이에게 생선 맡겨놓은 형식으로 모든 걸 들고 좌지우지 했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기 때문에 경찰은 자기네들에게 수사 역량이 있다는 걸 철저히 보여주고 또 실제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이든 무슨 영장이든 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능력과 권한을 주면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이제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또 보완해주고 이런 여러 가지 삼박자가 맞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 그 전에 일단 지난번에도 김성훈 처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4번이나 신청했는데 다 불청구했습니다. 불청- 네. 그런데 영장심의위에서 청구해라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청구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검찰이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고 영장 네. 실질심사에서 아예 검찰이 아니 보내지 가지도 않고 않고 보내지 예. 않았다. 그래서 네. 결국 또 영장이 기각되게 네. 만들고 그래서 이 이상민 전 장관의 내란 혐의 관련한 대통령 안전가옥 CCTV 요것도 영장심의위원회에 한번 올려볼 필요는 있다. 그래서 그거는 일반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한번 판단을 받아보는 아니, 것도 더 중요한 건 그것도 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이 검찰이 도대체 왜 이거를 반려하고 불청구했냐 이거를 제대로 파악을 하세요. 네. 지금 국회에서도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검찰이 자기네 마음대로 당신 왜 이런 것들을 받아주지 않냐? 우리 맘이지. 이래버리면 사실 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왜 김성훈에 대해서 영장 청구 안 해주니?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근데 그 말 우리가 하나도 못 알아들었단 말이죠.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심의위에서는 이거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대답을 못하면 그냥 그대로 넘어가는 이 시스템도 바꿔야 됩니다. 제대로 대답 못하면 그거는 간주정을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영장 청구하는 것으로 그냥 해버려. 이런 걸 또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다. 내 마음이에요 이것은. 내 마음이다. 이렇게 국가기관이 하는 것은 다 했잖아요, 제가 그런 태어나서 거는. 처음 보는 거고요. 어머 왜 네. 그래요? 50몇 년 살면서 다 맨날 그래왔는데. 맨날 검찰이 그래왔다고. 그럼요. 그런데 드러난 게 처음인 모양이다. 그러니까. 아니 이제 본인의 안개 처음이겠지. 아니, 물어보세요. 저 대박이다라고 경찰에게 하는데 물어보세요. 논리도 있고 누가 보더라도 설득이 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거 없이 내 마음이야 나 안 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보여준 건 처음이라고. 경찰한테 물어보세요. 경찰. 그래요? 대답해보세요. 아니 검찰이 지금까지는 그래도 겉으로 볼 때는 뭐라도 명분이라도 앞세우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뻔뻔해져서 명분도 없어요. 명분도 없고 그냥 뭐 이렇게 변명을 할 정성도 보이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정성도 없어요. 그런 정성이 아니 정성도 보이지 최소한의 도리도 하지 않는다. 뭐 최소한의 이런 거. 예의도 없고.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 구독, 좋아요.